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는지, 또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시간이죠.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지만, 자,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와 체육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었다면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 부서가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지시를 하면 돼요. 그 과정에 전경련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안종범은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검찰은 문체부 장관이나 교문수석을 조사할 때 이 부분을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주장대로 안종범이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설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안종범이 지시에 따라서 방기선이 설립 방안과 직결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이 검토할 시간을 감안해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갖기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과 직결된 보고서를 하필이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간의 면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출했느냐라고 반문해 보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공정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의도에서인지 검찰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안종범의 주장만 의존했습니다. 안종범은 지 살려고 저렇게 거짓부렁을 검찰에 이야기를 한 거죠.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물론 저지를 때는 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을 세워가지고 잘 보이고 싶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만 알겠죠. 어찌됐든 결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가 내려진 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고, 안종범 지 혼자 한 거를 저렇게 거짓부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7월 24일에 청와대 분위기인데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후원기업 대표 등 경제계 인사 2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행사는요, 창조경제에 힘을 보태준 대한민국의 기업가,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뇌물에 해당하는 재단 출연금을 공공연하게 내도록 강요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뇌물을 주고받는 수법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안종범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단독 면담할 때 한 차례도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안종범을 조사할 때 2015년 7월 24일에 있었던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나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죠. 하지만 이 정의와 법치 수호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마저도 진술서에 기록된 사실관계들을 외면 내지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1심 재판장 역적 김세훈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와 배치되는 대통령의 솔직한 진술은 물론 방기선과 최상목의 조서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혀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역적 김세훈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통령이 최소한 안종범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김세훈 판사 쳐갖고 봐보세요. 이자가 말하는 걸 제 영상 본 다음에 4년이 지난 지금 팩트들이 드러난 마당에 제 방송을 보시고 한번 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음흉하고 위해주는 척 하면서 역적질을 했는지를요. 아주 역겨워요. 자, 2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종범의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안종범에게 오히려 1년을 감형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자, 이에 우종찬 정 기자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책 있죠. 제1권에서 악마의 미소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법정에서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던 일부 판사들의 그 미소 속에는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보다 높은 법대가 그들이 특권이고 법 기술을 통해 어떠한 거짓도 사실로 둔갑을 시켜서 현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묘하고 으스스한 시그널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판관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법적 정의를 선언하는 재판관이죠. 법정은 소문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찌라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려면 아무리 기록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기록만은 읽어야 되고 기록 속에 나오는 실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법원의 판사들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판사가 필요하고 여지까지 뭐 하려고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 그냥 법대로 그냥 읽고 그냥 이건 이거야 하면 되는 거지. 왜 법 기술을 저렇게 악용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외면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을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각본,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부산한 요식 절차로 진행이 되었고요.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광란에 빠뜨린 광기 어린 언론 보도와 촛불의 난동 그리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와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들, 검사들 그리고 그동안 힘들어 싸워온 우리 사회의 문명적 가치인 사법체계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듣고 있나? 홍성준 검사 빨리 이미징 파일 내놔. 검사가 말이에요. 증거를 인멸을 해도 됩니까? 5개 중에 4개를 인멸하고 배짤 쉬고 나오고 하나 남은 것까지 아직까지도 홍성준 검사라는 인간이 주질 않고 지가 갖고 있습니다. 네 거니? 네가 실사용자야? 태블릿에? 왜 네 것도 아닌데 판사가 주라는데도 안 주고 왜 그러는 거야? 주인이 달는데도 안 주고 네가 그럼 실사용자로 해. 깜빡에 가든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홍성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됩니다. 또 알려야 돼요.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각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전화를 막 귀찮게 걸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을 니들이 빨리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입이 없냐 뭐가 없냐 이러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계속 괴롭혀야지만 지들 지역구 국민들이 계속 괴롭혀야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입을 벌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구해내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동력을 삼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각제를 막아내고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보수가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둠에 짙은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해가 뜹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올 때 아주 큰 힘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의 절망입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한 아주 쬐끔의 절망이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나라를 함께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된 방송. 구독자 돈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라가 있어야 돈도 필요한 거고 구독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